This is RE Audio. 안녕하세요. 아릴입니다. 성공하는 비즈니스인을 위한 팟캐스트 RE 오디오에서는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테크, 비즈니스 뉴스를 쏙쏙 뽑아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디서도 본 적 없으셨던 새로운 개념의 팟캐스트 멤버십이 5월 13일 월요일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5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평소와 다른 좀 특별한 걸 준비해봤습니다. 지난주 아리리 라이브 세미나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다크웹 청부살인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게 와이어드라는 미국의 언론사에 실렸던 아주 긴 기사였는데요. 제가 이거를 한 1시간 정도 걸려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엄청나게 긴 기사였는데 너무 내용이 재밌어서 좀 끔찍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흥미로워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제가 오디오를 한번 떠봤습니다. 오늘 이거 들으시고요. 저는 미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하세요. 안녕. 잘 들으세요. 약간 제가 팟캐스트 소설 같은 느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떨지 모르겠네요. 다크웹 청부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네, 음악을 틀게요. 인터넷 저 깊은 곳. 다크웹은 구글 검색에도 걸리지 않고 특별한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어둠의 공간. 그곳에서는 마약 거래 같은 범죄 행위가 벌어집니다. 바로 여기 청부살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베사 마피아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면 우리가 여기에 있다. 이 문구가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이곳. 베사 마피아를 운영하는 사람은 유라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합니다. 베사 마피아의 운영자인 유라는 고객들에게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의뢰가 마무리된 후에 돈이 결제되니 안심하라고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유라에게 메시지가 하나 도착합니다. 이 여자를 죽여줘. 그리고 돈은 비트코인으로 지불됐습니다. 도그데이 갓이라는 이메일을 쓰는 의뢰인이 죽여달라고 한 여자의 이름은 에이미였습니다. 그녀는 미네소타 출신으로 개 훈련 사업을 하는 40대 여성이었는데요. 그녀에게는 IT 회사를 다니는 남편과 입양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쩐지 그녀의 스케줄을 다 깨고 있었어요. 개훈련대회가 열리는 일리노이로 출장을 가는 에이미를 그곳에서 차로 치여서 교통사고로 위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해준다면 비트코인을 추가로 지불하겠다고 하면서요. 유라는 의뢰인에게 답장했습니다. 청부업자가 공항에서부터 에이미를 따라가서 그녀를 차로 칠 것이고 그게 실패한다면 총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그리고 유라는 의뢰인이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쇼핑몰 같은 곳은 CCTV 영상이 증거로 남기 때문에 그곳에 가 있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디데이는 3월 19일이었습니다. 그날 에이미는 죽을 거였어요. 그런데 19일이 지나도 에이미가 죽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유라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도대체 왜 아무런 소식도 없어? 유라는 청부업자가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려웠다면서 차라리 에이미가 집에 있을 때 죽여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10비트코인, 450만 원을 더 내면 집에서 죽이고 집을 불태워서 흔적을 없애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기꺼이 추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4월이 되었고 베사 마피아는 해킹을 당했습니다. 유라와 도그데이 갓이 나눈 모든 대화가 온라인에 유포됐습니다. 수만 달러의 비트코인이 청부살인 의뢰에 사용된 것이 포착이 됐고 FBI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에이미가 도그데이 갓의 타겟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수사관들은 에이미에게 누군가가 그녀의 출장 스케줄을 알고 그녀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에이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몇 주 후 그녀의 집에는 CCTV가 쫙 깔렸습니다. 그리고 에이미 부부는 총을 사서 침대맡에 두고 지냈습니다. (7월) 말에 에이미는 2건의 이메일 협박을 받았고 FBI에게 신고했습니다. 이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 집에 CCTV 설치한 것도 다 안다. 널 죽일 수 없다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죽일 거다. 그러니까 자살해라. 그래야 네 가족들을 지킬 수 있다. 에이미와 남편 스티브는 컴퓨터와 휴대폰을 FBI에게 제출했습니다. 혹시 증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FBI는 모든 자료를 복사한 후에 다시 돌려줬습니다. 주변인 조사를 시작했고 거기엔 남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것은 나오지 않았고 에이미는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경찰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11월의 어느 토요일, 에이미는 죽었습니다. 머리에 스스로 총을 겨누고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집에 돌아온 아들과 남편이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911에 신고했습니다. 아내가 자살한 것 같아요. 온통 피투성이에요. 정말로 그녀는 자살한 것일까요? 사실 베사 마피아는 진짜 청부살인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유라는 의뢰인들을 속이고 돈을 챙기는 사기꾼이었습니다. FBI도 진작에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타겟이 된 사람들을 추적해서 그들에게 경고를 했던 겁니다. 그중 하나가 에이미였습니다. 가짜 청부업체에 의뢰해서 진짜로 죽은 사람은 에이미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이미를 죽인 건 다름 아닌 남편 스티븐이었습니다. 스티븐은 겉보기에는 아주 보수적이고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지만 사실은 불륜 상대를 찾는 사이트의 단골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를 좋아하게 된 스티븐은 에이미와 헤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에이미를 죽이고 8억 원의 생명보험금을 타낼 계획이었습니다. IT 전문가였던 그는 도그데이 갓이라는 이메일을 만들었습니다. 도그데이 갓은 이 에이미의 경쟁 업체의 이름이었어요. 나중에 경찰 조사가 있을 경우에 이 업체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라와 연락이 끊기자 그는 직접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FBI가 집에 찾아오고 베사 마피아가 해킹을 당했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1월의 오후 어느 날 스티븐은 결국 에이미에게 약을 먹였고 에이미는 기절했습니다. 그때 에이미의 아빠가 집에 찾아왔지만 스티븐은 에이미가 어지러워서 방에 쉬고 있다고 말했고 아빠는 그녀를 보지 않은 채 집에 돌아갔습니다.
스티븐은 에이미를 죽이고 현장을 정리하고 아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아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에이미를 발견하고 발견한 척하고 911에 신고했습니다. 스티븐은 들키지 않기 위해서 모든 흔적을 지우고 알리바이를 만들었지만 결국 잡혔습니다. 스티븐은 유라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딱 한 번의 실수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를 할 당시에 스티븐은 유라에게 비트코인을 전송했고 화면에는 34자리 숫자가 떴습니다. 스티븐은 이 숫자가 뭔지 몰랐고 혹시나 자기 돈이 엉뚱한 사람에게 갔을까봐 걱정이 돼서 자기 아이폰에 복사를 해서 확인차 유라에게 메시지로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숫자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였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를 할 때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는 것처럼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보내는데 경찰 조사 결과 이 아이폰 메모 앱에 복사해뒀던 이 비트코인 지갑 주소가 휴대폰에서는 삭제가 됐지만 스티븐의 맥북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베사마피아의 운영자인 유라의 비트코인 주소가 스티븐에게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고 그는 기소됐습니다. 스티븐은 법정에서도 아주 뻔뻔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부인하고 자신이 구치소에 있는 동안 설교를 통해서 범죄자들을 교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당신은 아주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군요. 위선자의 아주 냉혈한 인간입니다. 라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우리의 사기꾼인 유라는 그 후에도 여러 개의 살인 청부 업체를 가짜 살인 청부 업체를 또 차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유라가 이 뉴스를 보면 스티븐을 보면서 나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네 라면서 욕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무슨 짓을 한 거죠? 네, 이렇게 끝이 났어요, 이 이야기는. 네, 이게 사실은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들으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진짜.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이 스티븐 남편이 지금 자기가 살인정보업체에 의뢰를 했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업체가 가짜였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해킹이 됐잖아요. 그리고 FBI가 집에 찾아오는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그 부인을 죽이려는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 그리고 부인한테 자살하라고 FBI 때문에 이제 죽이기는 뭐하니까 처음에는 자살하라고 했는데 부인이 자살 안 하니까 결국 자기가 죽여버렸죠. 그리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아들이랑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 그런 치밀함까지. 네, 이 집요함이 진짜 너무 무서운 점이고 이 이야기의 좀 재밌는 점은 유라가 사실은 사기꾼이라는 게 좀 블랙 코미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라도 사실 나쁜 놈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아주 나쁜 놈이지만 스티븐이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유라가 스티븐을 골탕을 먹였잖아요. 그 돈을 굉장히 많이 뜯어냈어요. 이게 보니까 스티븐이 유라한테 보낸 돈이 1,400만 원 정도래요. 네, 그래서 유라가 어느 정도는 조금 스티븐을 골탕을 먹여서 약간의 정의 구현은 해냈다. 네, 이런 점이 그나마 블랙 코미디 같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지. 아, 죄송합니다. 네, 5월 13일 다시 한번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5월 13일 아리리 멤버십 런칭 기대해주세요. 안녕.